체험활동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라보 이번 그 3주차 강의는 여러분들 그냥 뭐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 뭐 저기 뭐냐 과제도 이번 주에는 과제도 없이 뭐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뭐 강의 가볍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강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심리 검사 했잖아요. 그 심리 검사 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그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성격이 변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성격은 변하지 않고 다만 자기 성격의 외부 자기 성격 때문에 외부 영향으로부터 좋은 반응이나 나쁜 반응, 안 좋았던 일, 좋았던 일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자기 성격이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강해 가기도 해요. 침체돼 가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격이 올라가는 일은 있어도 성격이 바뀌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난 성격은 평생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러분들 뭐 성격이 안 바뀐다고? 그러면은 나는 내가 봤을 적이 좀 안 좋은 성격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격은 안 좋은 성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격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의 장점을 잘 알고 내 장점을 잘 살려나가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은 성격으로 그 좋은 성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예, 원래 서로가 다른 거고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이게 아니에요. 예. 자, 그 심리 검사하거나 심리 공부를 할 적에 그 자주 이야기하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우화냐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소와 사자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는데 어느 날 소와 사자가 첫눈에 반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매일 아침 소는 자기가 먹고 싶은 정말 연하고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갖다 줬어요. 사자는 풀을 절대로 먹고 싶지 않은데 소가 풀을 그 좋은 풀이라고 갖다 주니까 억지로 먹었어요. 그리고 한편 사자는 자기는 풀을 먹고 싶지만 소한테 영양 보충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생고기를 항상 소한테 갖다 줬어요. 소도 사자가 어렵게 마련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 생고기를 말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소가 풀을 먹고 소가 고기를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 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고기를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사자가 풀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못 삽니다. 그러면 사자가 풀을 먹는 게 선입니까? 아니면 소가 그 고기를 먹는 게 악입니까? 예. 사자가 틀리고 소가 맞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자와 소는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예. 근데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자는 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풀을 먹다가 소는 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고기를 먹다가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죠. 예, 헤어지면서 둘은 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게 없을 겁니다. 예, 이렇게 서로 성격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성격이 나쁘고 이 성격이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성격이 좋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생각을 이해하면 대화가 보인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격 유형 검사를 했잖아요.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1번부터 9번까지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의 성격이 나오는데 요 1번부터 9번까지 성격 중에 8번, 9번, 1번 성격이 장형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성격은 가슴형, 그리고 5번, 6번, 7번 성격을 머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번, 9번, 1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장형이다 보니까 행동 중심이에요. 행동 중심이고 어떻게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크고요. 뭔가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9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행동 중심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행동을 억지로 억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꼭 참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8번, 9번, 1번은 행동 중심의 성격인데 9번은 행동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성격이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성격 같은 경우는 가슴형이에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가슴형을 감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형인데, 자, 2번하고 4번은 그 감정을 이제 깊이 느끼는 반면에 3번 같은 성격은 아까 9번과 마찬가지로 감정형이면서도 불구하고 감정형처럼 안 보입니다. 감정형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려는 성향이 강한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 같은 경우,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형 성격이에요. 머리형 성격이라고 그러면 좀 이성적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6번 성격이 머리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보인다? 약간 감정형처럼 보여요. 감정형처럼. 그래서 그 머리형인데 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치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좀 누르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검사 그룹 1과 그룹 2를 판단을 해서 ABC 중에 하나를 고르고 XY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의 성격이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그것까지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이 표에서 몇 번 성격인지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로 7번 성격, 8번 성격, 3번 성격을 주로 적극적인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번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신속하고 쾌활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재미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8번 성격은 굉장히 힘의 중심이에요. 힘의 중심. 그래서 혹시 8번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8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마치 전쟁터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7번 성격은 또 8번하고 다르게 8번은 위계 질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위계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등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등주의가 강한 성격이 이제 7번이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고 맘먹은 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내는 거죠. 반면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 보는 그런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성격이 건전하게 승격이 되면 그렇지 않은데 자칫 3번 성격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소 소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잘 나서지 않고 좀 조용한 사람들의 성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 9번, 4번, 5번 성격이에요. 9번은
황희정승 기억나죠? 황희정승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뭐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뭐냐 특별하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예, 그 저기 뭐냐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주로 포용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굉장히 깊이 가득 차 있는 깊이 느끼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을 감정적으로 꿈꾸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물들과 꽃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꽃들과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예, 꽃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꽃에 감정이입이 되면 그렇게 4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들 스타일이다. 마치 이제 제갈공명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명하고 분석적이에요. 예. 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5번 성격이죠. 그래서 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5번 성격이 경우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6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역할을 한다. 2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어머니상 있죠, 어머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 모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번 성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 그러한 성격이 2번의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조화를 깨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조화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 쉬운 말로 그냥 딱 공무원 성격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체제 안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익숙한 이 환경에 계속 익숙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번은 원칙주의 성격입니다. 원칙주의 성격.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소신을 위해 예, 폭탄을 들고 탱크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1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사회가 잘못됐으면 사회를 바꾸고 예, 뭐 이러한 그 신념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주 강한 그 절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예, 그러기 때문에 1번 성격인 사람이 잔소리가 좀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예. 뭐 1번 성격에 가장 적합하게 비유될 수 있는 사람이 예, 정몽주, 간디, 관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꼬장꼬장하고 꼿꼿한 선비 뭐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성격은 그 아줌마 성격이면 전형적인 아줌마 성격이죠. 그리고 최수종 같은 스타일,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예, 최수종 같은 스타일이 바로 아줌마. 그래서 아재줌마라고 하는 말도 있죠. 서로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다. 야, 3번 같은 성격은 이제 성공지향적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그런 성격일 것 같고요. 예, 유방, 그 조조.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라 고조죠, 한고조. 한고조 유방 같은 경우에는 그 항우하고의 그 싸움에서 그 권모술수를 통해서 권모술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나쁜 말로 들리는데 유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예, 항우를 무너뜨리고 예,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예, 조조 스타일이 우리가 조조라고 하면 어때요? 조조라고 하면 약간 간사스럽고 예, 그리고 저기 뭐냐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딱 그러한 스타일의 그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조라고 하는 조조의 성격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존경받는 CEO들 있잖아요.
그런 존경받는 CEO들 중에 3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그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CEO가 된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형 CEO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3번 정도의 3번 같은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 공주병 같은 성격이에요. 이거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모르시겠죠? 낸실행은 아시죠? 낸실행. 뭐 이런 낸실행 같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성격. 그 간혹 보면 디자이너 중에 황신데 이렇게 안경 끼고 코스튬 이렇게 나가지고 머리 빡빡 깎은 그런 디자이너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4번 성격이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예술품에 자기 혼을, 자기 감정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4번과 같은 스타일이 그 예술가적 성향이 많이 나옵니다. 자, 5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사색적이고 논리적이고 공부벌레고요. 그리고 혼자 놀기 좋아하는 뭐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승환, 허지용,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5번 성격이다. 그리고 6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화합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유재석 같은 스타일, 그리고 김구라 같은 스타일도 있는데 김구라 같은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뭐 이렇게 막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조화를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김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이고 한마디로 개그맨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수근이나 김건모 같은 스타일이 7번 성격이다. 그리고 8번 성격은 장군 스타일 장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폭 계통이다 보면 이제 8번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8번은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 그리고 저기 뭐냐 그 화통하고 의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강호동, 항우, 장비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죠. 실제로 8번 성격은 이제 그런 모습인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9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평화롭고 안정되고 관용적이고 무한 긍정이 있고 그런 반면에 굉장히 게을러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김종민 혹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어딘가에 껴있는 김종민 뭐 유비나 김종민 이런 성격이 9번 성격과 비슷한 성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8번,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인데 8번, 9번, 1번이 장형이고요. 2번, 3번, 4번이 가슴형, 그리고 5번, 6번, 7번이 머리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3번, 6번, 9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3번, 6번, 9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성격, 6번 성격, 9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참 성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3번이 9번이 되기도 하고 9번이 6번이 되기도 하고 6번이 3번이 되기도 하고 이래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성격들은 자, 4번이 성장을 하면 1번 성격이 되고요. 1번이 성장을 하면 7번 성격처럼 보이고 7번이 성장하면 5번처럼 보입니다. 5번이 성장하면 8번처럼 보여요. 8번이 성장하면 2번처럼 보이고요. 2번이 성장하면 4번처럼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4번이 스트레스 상태이면 2번처럼 보이고요. 2번이 스트레스 상태이면 8번처럼 보여요. 8번이 스트레스 상태이면 8번이 스트레스 상태이면 5번처럼 보이고요. 5번이 스트레스 상태이면 7번처럼 보입니다. 7번이 스트레스 상태이면 1번처럼 보이고요. 1번이 스트레스 상태이면 4번처럼 보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항상 성격이 그러니까 침체, 그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안 좋아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성격인데 안 좋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2번에 안 좋은 모습이 되고요. 8번 성격인데 성격이 성숙되게 되면 2번의 좋은 점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은 이렇게 변화되어 있다.
그래 만약에 내가 2번 성격이라고 하면 나는 성숙됐을 때 4번처럼 보이고 침체됐을 땐 8번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성격이 변하고요. 그리고 내 성격의 왼쪽과 오른쪽을 날개라고 합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래서 2번의 성격은 1번의 성격을 닮을 수도 있고요. 3번의 성격을 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격이 몇 번 성격이냐 하면 2번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줌마 성격인데 2번의 성격이면서 3번 날개를 달고 있어요. 1번 날개보다는 3번 날개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2번 성격과 3번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7번이고 아버지가 8번이에요. 그래서 가끔 7번 성격과 8번 성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성격은 2번, 3번, 8번, 7번 그리고 1번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성격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2번 성격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2번 하나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8번부터 할 거예요. 8번, 9번, 1번. 근데 왜 8번, 9번, 8번부터 하느냐? 여기서부터 1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성격을 정하신 분이 8번, 9번, 1번을 장형이라고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8번, 9번, 1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이라고 하는 것은 9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만드신 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9번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수라고 하거든요. 9가 완벽한 수기 때문에 9를 가장 맨 위에 꼭지점에 놓기 위해서 배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9번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완성형 성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성격 각 번호별로 각자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구성원으로서의 성격과 리더로서의 성격을 보면 리더로서의 성격은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리더고요.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도덕주의자적 구성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각 그 성격들의 그 성격들을 나타내는 중심 단어예요. 그래서 8번은 힘이 중심이에요. 힘. 예. 그래서 세상은 힘의 논리, 약육 강식의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번입니다. 9번은 평화로운 게 좋아요. 그래서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든든하게 산처럼 나를 받쳐주는 아버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평화. 9번의 성격이다. 1번은 완벽함을 추구해요.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자들의 성격이 이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똑부러지는 올바른 사람, 꼬장꼬장한 선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성격은 사랑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3번은 성공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많은 수단들을 동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4번은 특별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4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제 4번 성격이 나온 사람 중에 나는 그냥 다른 사람과 두드러져서 달라 보이는 내 돋보이는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4번 성격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5번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책을 좋아하고 문자 중독증이 있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5번 성격이다. 6번 같은 경우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7번은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좋다 보면 확 갔다가 실증 나면 또 확 바꾸고 막 이런 식의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쾌락주의자다 보니까 항상 유쾌하고 발랄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내면에 대한 성격까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다이어그램 역시 그 성격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8번 성격부터 한번 볼게요. 8번 성격.
자, 8번 성격 같은 경우 이제 느낌을 한번 보세요. 느낌을 보시면 슈퍼맨이죠. 그리고 화통, 의리, 그죠? 신뢰, 보스의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내면에는 어때요? 진짜 내 마음은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간혹 보면 강호동 같은 이제 스타일 보면 TV에서 강호동 같은 스타일 보면 갑자기 강호동 애기처럼 느껴질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실제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함을 추구하면서도 이런 여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자기 테두리 안에 들어온 내 새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제 그 저기 뭐냐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가면 쓱 한번 보고 예, 자기가 서열이 어떻게 됐는지를 은연중에 찾아가요. 그리고 만약에 한 집단에서 8번 성격이 둘이 있으면 둘은 한번 푸닥거리 해가지고 결판을 내야 돼요. 예, 그래야 서열 정리가 됩니다. 또 그렇게 서열 정리가 되면 8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종을 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직하죠. 정직하고 그래 뭐 우리가 그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그 아주 뭐 궁핍함 그런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스타일 있죠. 예, 그런 스타일이 이제 8번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번 성격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성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패왕별이라고 하는 중국의 경극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패왕이 뭐냐 하면 초패왕, 그러니까 항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항우장사를 들어보셨을까요? 항우장사. 항우장사와 같은 그런 성격, 전형적인 장군의 성격이죠. 자, 그리고 저기 뭐냐, 요건 이제 그 우희죠, 우희. 패왕의 그 부인인 우희. 우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패왕을 이제 패왕을 보좌하는 성격인데 이 둘은 뭐 천생연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희 같은 성격은 완 4번 성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외인구단에서 나오는 이제 까치예요, 까치. 그 이현세가 그린 그림 중에 요즘에도 이현세 만화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현세 만화 중에 보면 이게 까치와 같은 그런 성격이 이제 8번 성격이다. 그리고 예, 그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장비와 같은 그런 성격. 이제 성격 아시겠죠? 뭐 박정희 같은 성격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게 8번은 실제로 좀 독선적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예,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번이 둘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예, 하나를 복종시켜야 되니까 예,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8번형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좀 그 유머러스하고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예. 8번 같은 성격은 분노가 항상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억누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끌어오르는 분노를 조금씩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노가 올라오면 다른 사람 얘기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분노했을 때는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이 먼저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말을 들으면 그게 이성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돋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이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그 저기 뭐냐 그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차라리 뭔가 깨뜨릴 걸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좀 단순한 게 막 화가 났다가도 맛있는 거 해주면 또 금방 풀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성격입니다. 9번 성격. 예, 9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함, 뭐 그리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예, 날개가 떨어져 있죠. 예, 하늘에서 떨어진 날개 달린 천사. 예, 자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서로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편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 당신 말도 오라 내 말도 오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다르지만 네 말 수용할 수 있어. 네 말 수용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말을 수용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사람이 상대방들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곧 뭘 원하는 거다?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비 같은 사람이죠. 유비. 예, 유비. 유비의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만만디죠, 만만디. 예, 때를 기다리는 성격. 예, 자 일본의 그 덕천가강이라고 있죠.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그런 사람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때가 오게 되면 치고 나갑니다. 예, 그리고 9번 성격이 치고 나갈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태기아부지인데 응팔에서 태기아부지 나왔죠. 예, 이 태기아버지 같은 스타일이 전형적인 9번의 성격이에요. 항상 무던한데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없이 가서 그냥 쓱 고쳐놓고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무던하고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하지만 화가 일어날 적에는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유형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온순하고 자기 의사 표현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 자기가 정말 싫은 것은 또 안 하겠다고 맘먹으면 절대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번 리더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성격이에요. 1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세요. 자, 평가자형,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이 어때요? 항상 경직돼 있죠. 이 사람은 사는 게 항상 경직돼 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처럼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을 선으로 완벽함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8번 성격이 그 세상을 적군과 악군으로 나눈다 그러면 1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신과 악마로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경직돼 있으면서 속마음은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규율을 지키고 공정을 쌓아갖고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하고 정의의 사도고요. 완벽과 성실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독선적이고 완고합니다. 그래서 1번 성격 같은 경우도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식대로의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나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안중근 의사,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요거는 이제 최영 장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도 1번 스타일이에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의 신념을 절대 꺾지 않는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1번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리더한테 필요한 전략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디테일을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지적질 많이 하니까 좀 더 큰 그림을 제시를 해서 좀 더 좀 뭐랄까요, 둥글둥글하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성격입니다. 2번 성격은 이제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을 뚝뚝 흘리고 다니죠. 예. 자,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바라는 도움의 성격이 좀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아무리 자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줍니다. 예. 자기보다 뭐 아무튼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타주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사랑의 전도사고요. 사랑을 갈구하는 애착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사랑으로 타인을 조종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제 8번, 2번 성격이 침체 상태로 들어간 8번 성격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는 거죠. 그냥 내 자식을 정말로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그렇게 키운 다음에 자식한테는 내가 그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어떻다? 네,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하면 8번 같은 아버지 같은 경우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하면 다 이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싸대기를 올리기도 하고요. 힘으로 억누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2번 유형 같은 경우가 침체가 돼서 8번 성격처럼 보이면 그 자식이 뭔가 서운하게 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힘으로 그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감정으로 억제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 2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뭐 테레사 수녀 같은 그리고 시언이죠. 예, 시언 진우시언의 그 시언입니다. 시언과 같은 성격, 최수종 같은 성격 이런 분들이 이제 2번 성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2번 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항상 아이가 굉장히 상냥하고 잘 웃어요. 잘 웃고 애교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애착이 좀 심하고 사람에 대한 애착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기 뭐 자기랑 친한 사람을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번 성격입니다. 3번 성격. 3번 성격 보세요. 예. 자, I am shining star. 예, 블링블링하죠. 막 인기 동무대 막. 예. 자, 실제로 3번 같은 경우에 진짜 옷도 잘 입어요. 예. 자, 메이커 같은 거 잘 입고요. 예. 그리고 막 딱 견적이 나와요. 예. 뭔가 하나를 사더라도 똘망똘망한 거 하나, 비싼 것 하나 뭐 이런 거 삽니다. 예. 성경지향적이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고 노력하게 목표를 향해서 노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예, 뭐라 그럴까요? 그 저기 뭐냐 그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써요. 예, 그래서 자기계발서 중에 그런 거 나오죠. 예, 그 너 자신을 이겨야 된다. 예, 너 자신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뭐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고 뭐 이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이겨요?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참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사랑을 해서 내 자신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같은 스타일, 예, 요거는 이제 그 까치하고의 경쟁 구도죠. 예, 마동탁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조조, 이명박 이런 스타일인데 드라마나 이런 곳에도 보면 3번 성격하고 8번 성격하고의 대립 관계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보면 8번 성격은 3번 성격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8번 성격은 3번하고 이제 처음에 3번이 8번을 만나고 8번이 3번을 만났을 때는 서로 끌려요. 왜 그러냐면 3번은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힘을 8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끌리고 그리고 8번은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전략가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한테 끌려요. 그런데 이게 서로 동업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3번은 전략적으로 자기가 자기 조직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요. 8번은 자기 지배 아래 3번을 놓아두려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을 힘으로 저기 뭐냐 굴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깨지게끔 될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꼭 어떤 사람 나와요? 뭐 흉부외과 의사인데 실력으로 승부하는데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인정 못 받는 거면은 좀 이렇게 현실과 타협할 줄은 왜 타협도 못 해요. 막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8번 성격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거기서는 힘이 실력이 힘인 거예요. 예, 실력을 힘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만 이제 꿋꿋하게 몰고 나가는 사람이고 3번 성격은 어떤 사람이다? 3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이 되기 위해서 병원장 딸내미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병원장이 되죠. 예,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를 보좌해줬던 얘 애인은 쳐버리고 뭐 이런 성격 나옵니다. 예, 자 그런 성격의 두 경쟁 구도를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3번과 8번의 경쟁 구도, 마치 항우와 유방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를 다른 아이들보다 앞에 서고 싶고 칭찬 듣기를 유독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 어릴 때 성격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업무를 파악하는데 좀 이게 업무는 쉽게 파악하는데 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요. 3번 같은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감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협조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그냥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그런 성격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성격입니다. 4번 성격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거울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꽃 한 송이가 있죠. 그러면 참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진짜 거울 속 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공주병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하고요.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나만을 위한 정말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감수성이 넘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그리고 우선 마치 이제 고양이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4번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성격들 보면은 이렇게 뭐 앙드레 김 같은 그런 성격도 있고요. 여기 황제근이구나. 이런 성격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어떻게 뭐 저렇게 막 눈에 확 띄잖아요. 이거 눈에 확 띄고 눈에 확 띄죠.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띄는 모습을 못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인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그 예술성을 한껏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된 거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4번 성격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성격은 아예 어렸을 때는 자, 굉장히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만의 독특함, 그 다음에 자기만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다른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 리액션은 굉장히 강한데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완성 그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디테일을 다 따져요.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4번 성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추구형이에요. 지식추구형. 그래서 분석가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릿속에 뭐 수학 공식 같은 게 나돌아다니고 한번 보세요. 그냥 저기 똘똘하게 생겼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식을 탐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문자 중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헤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카톡으로 나 이제 너랑 헤어지고 싶어. 카톡으로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 느낌이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인 경우에 5번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헤어질 때 그냥 카톡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 중에 학구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5번 스타일이에요. 5번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슴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교수님한테 문자로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직접 가서 말씀을 얘기를 하려고 직접 찾아가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저 사람 왜 날 찾아오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그 학구적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 문자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갈공명 같은 스타일, 뭐 허중 같은 스타일, 아인슈타인 같은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이 바로 5번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관찰도 굉장히 유심하게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성숙한 5번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는 것만 많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성격이에요. 6번 성격. 6번 성격 같은 경우는 유비무환형이죠. 안전을 추구하고 성실한 사람. 보세요. 숙제 있지. 아이고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힘들죠? 6번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지향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고 조직 유지도 해야 되고 강한 권위에 복종을 하고 항상 뭔가 준비하고 내가 조직에서 밀려나면 안 되고 그 밀려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도 너무 도드라지는 것도 안 되고 항상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세상 모든 걱정을 다 싸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6번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보험 팔러 가면 보험 잘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고건 국무총리였고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재석 같은 스타일 항상 모든 사람들 다 챙기죠. 그리고 신사임당 같은 스타일, 엄지 같은 스타일.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의 변덕이 심한 전형적인 여자들 있죠. 변덕이 심한 전형적인 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성을 추구하는 여성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모습이 6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내용 6번 6번은 항상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순종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기도 하고 그 프로젝트나 업무를 이용을 할 적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좀 믿고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에라도 자기 주장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아싸 뭐 별거 운동도 하고 싶고요, 공부도 하고 싶고요, 교회도 가야 되고요, 음악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요, 미술도 하고요,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그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항상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있고 신나는 일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고통과 구속에 대한 회피가 남다르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도 쉽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심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한 3개월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3개월이 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언맨 같은 스타일이죠. 아이언맨. 그리고 전형적 미국 스타일이 7번 스타일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 그리고 이제 싸이 같은 스타일, 김건모, 모차르트 이런 스타일. 굉장히 다재다능하면서도 항상 그 독특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고 한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밝고 쾌활하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형 리더 같은 경우에 7번형 리더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그 여러분들 그 성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예, 언제든지 그 Q&A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시고 재밌게 들으시고 예,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